내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저는 이러한 염원입니다. 1960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내다 팔 기술도 자원도 없어서 붓을 만들 돼지털과 어린 누이들의 머리카락까지 싹둑 잘라 팔아야 했던 1960년의 세계 최빈국. 그런데 이 나라가 단 7년 만에 일본과 소독도 경악할 속도로 수출 100억 불이라는 기적을 씁니다. 그날 보고서를 받은 박정희 대통령이 끝내 참지 못하고 흘린 눈물. 오늘 그 피눈물 나는 7년의 진실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료조사부터 녹음, 편집까지 홀로 고군분투하는 1인 제작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밤새워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는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1960년 대한민국. 당시 우리의 성적표는 처참했습니다. 한 해 수출액은 고작 3천만 달러 남짓이었는데 사오는 물건은 그 10배가 넘는 3억 4천만 달러에 달했죠. 남의 나라에서 물건 10개를 사오면서 정작 우리가 내다 팔 수 있는 건 단 한 개뿐이었던 뼈아픈 현실. 일제감정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이 땅은 말 그대로 잿더미가 된 폐허였습니다. 기술도 자원도 돈도 없던 우리는 미국의 원조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든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미국의 원조마저 공짜가 아닌 빌려주던 돈으로 바뀌며 국가의 목줄을 죄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굶어 죽기 직전의 절체절명의 위기. 정부는 수출만이 살 길이다 라는 절박한 결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공장 하나 제대로 없는 가난한 나라에서 도대체 무엇을 팔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자연에서 닥치는 대로 주워 모았습니다. 오징어와 철광석, 산에서 캔 고사리와 무말랭이. 심지어 약품 원료로 쓰기 위해 길가에 은행잎을 줍고 붓을 만들기 위해 버려진 돼지털까지 모조리 쓸어 모아 바다 건너로 보냈습니다.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긁어 모았던 눈물겨운 생존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짐승의 털과 고사리를 파는 것만으로는 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없었습니다. 단 1달러의 외화라도 더 벌어오기 위해 벼랑 끝에 몰린 대한민국. 살 길을 찾아 전 세계를 누비던 정부의 영업사원들은 마침내 세계 시장을 뒤흔들 기발하면서도 가슴 시린 비장의 카드를 하나 찾아내게 됩니다. 바로 미국 백화점 앞에 가발을 사려고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비단결 같은 한국 여성들의 머리카락으로 가발을 만들자. 대한민국 가발 신화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누이들이 애지중지 길러온 머리카락을 눈물로 싹둑 잘라내던 그날부터 말이죠. 수출의 최전선이었던 구로공단. 그 먼지 가득한 작업장에는 고작 18, 19살의 앳된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아침 8시 반 출근은 시작일 뿐 일주일에 3번은 꼬박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쏟아지는 잠을 쫓으려 바늘로 제 허벅지를 찔러가며 밥 대신 수제비를 삼키며 자신의 빛나는 청춘을 낡은 미싱에 갈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내내 미싱에 매달려 받은 피 같은 월급. 하지만 이 소녀들은 예쁜 옷 한 벌 사입지 않았습니다. 고향 부모님의 보약값으로 남동생의 대학 등록금으로 꼬깃꼬깃 접은 월급 봉투를 통째로 시골집에 보냈습니다. 세상은 이들을 공순이라 부르며 멸시하고 차별했지만 사실 이들이야말로 조국을 가난에서 구한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이 소녀들의 피땀은 시대의 운을 만나 엄청난 숫자로 증명되었습니다. 때마침 미국이 중국산 가발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1964년 1만 4천 달러였던 가발 수출액은 불과 5년 만에 5천만 달러로 폭발했습니다. 나라 전체 수출의 무려 10%를 19살 소녀들이 책임진 것입니다. 멸시 속에서 밤을 새워 벌어들인 이 피 묻은 달러. 그것은 훗날 세상을 경악시킬 대한민국 중화학공업을 일으킬 때 거대한 국제적 신용이 되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종잣돈의 시작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남의 머리카락이나 자르고 스웨터만 팔며 살 것인가? 1973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은 세상을 향해 도박과도 같은 폭탄 선언을 던집니다. 정부는 이제부터 중화학공업 육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80년대 초에 100억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려면 중화학 제품이 50%를 훨씬 넘어야 합니다.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공장 하나 제대로 돌릴 줄 모르는 나라가 중화학공업이라니. 당시 이 계획은 대한민국의 3대 웃음거리로 불리며 외신과 전문가들로부터 과대망상이라는 조롱을 들어야 했습니다. 같은 시기 포항 영일만에서 역사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박태준 사장은 조상들의 핏값으로 지은 제철소니 실패하면 우양우에서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자는 처절한 각오로 기둥을 세웠습니다. 작업자들은 밥에 모래가 섞여도 씹어 삼키며 24시간 밤낮 없이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마침내 1973년 6월 9일 새벽,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용광로에서 붉은 쇳물이 화산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전 직원이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던 불가능이 우리 기술자들의 피와 땀으로 녹아내려 찬란하게 증명되는 순간, 세계의 비웃음을 잠재운 찬란한 진명이었습니다. 쇳물이 터진 기쁨도 잠시, 그의 가을 재앙이 덮쳤습니다. 1차 오일 쇼크였습니다. 기름값이 4배나 폭등하며 서울의 불빛 70%가 꺼졌습니다. 나라 경제가 멈춰버린 국가부도 일보 직전의 상황. 이 캄캄한 절망 속에서 우리 국민은 상상조차 못한 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50도의 불지옥, 중동의 사막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그 살인적인 더위를 뚫고 모래바람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가족을 그리워하며 사막에서 흘린 그 땀방울은 막대한 오일 달러가 되어 고국을 부도 위기에서 건져낸 역발상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1977년 12월 22일, 대한민국은 당초 목표보다 무려 3년이나 앞당겨 수출 100억 달러라는 금자탑을 세웁니다. 이 기록은 전 세계를 경악해 했습니다. 경제 대국 소독이 11년, 일본이 16년 걸린 고지를 우리는 단 7년 만에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단상에 선 지도자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불과 17년 전 붓을 만드는 돼지털과 우리 누이들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야 했던 세계 최빈국, 그 처절했던 가난을 알기에 이제 쇳물로 빚은 철강과 거대한 선박을 전 세계에 내다 파는 산업 강국의 모습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 국민이 혼신의 노력으로 이룩한 쾌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100억 불의 성취는 결코 기적이라는 단어 하나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졸음을 쫓으려 바늘로 허벅지를 찔렀던 19살 소녀들의 달러, 50도 사막에서 아버지가 흘린 땀방울, 우양우 정신으로 붉은 쇳물을 토해낸 포항제철 기술자들의 피까지, 이름 없는 영웅들의 핏방울과 미래를 내다본 지도자가 하나로 뭉쳐 만들어낸 위대한 드라마. 세계는 이를 경외심을 담아 한강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6.25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오늘날의 풍요를 만들어낸 진짜 주인공은 바로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피땀 흘린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곧 대한민국의 산 역사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가난을 딛고 일어선 이 뜨거운 기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인물로 읽는 대한민국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뗐습니다. 잊혀가는 우리들의 진짜 역사를 더 많은 분께 알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큰 격려가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곧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인물로 읽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